안녕하세요. 건강을 그리다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소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작은 금이라고 불릴 만큼 예전에는 아주 귀했다고 하는데요. 의사와 정부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짜게 먹으면 몸에 해롭다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첨가하여 먹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 중 하나라 믿고 있어 여전히 음식을 저염식 혹은 무염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그저 조미료에 불과한 나쁜 식재료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십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슬쩍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통 병원의 의사선생님이나 방송 매체를 보면 음식을 짜게 먹으면 건강을 해칩니다 라고 말하며 은연중 소금이 몸에 해로운 식재료인 양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간 지내다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임산부 배 안의 양수가 바닷물의 성분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바닷물과 비슷한 양수를 마시며 10달 동안 자라다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안 좋을 때 병원에서 수액을 맞아본 적 있으시죠? 이때 가장 흔하게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액입니다. 생리식염액이란 멸균한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말하며 쉽게 말해 소금물입니다. 여러 종류의 수액이 있지만 기본 베이스는 생리식염액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셨던 분들 많으시죠?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에는 안 좋다고 하면서 몸 상태가 안 좋아 병원을 가면 소금물 수액을 처방해준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죠? 생리식염액을 처방하는 이유는 특별한 약물 성분 때문이 아니라 수분과 체액을 보충하고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혈액순환을 도와 기분 즉 기의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소금은 방사능, 미세먼지,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우리 몸에 쌓이는 오염물질과 불순물 제거, 살균, 해독 즉 디톡스 역할을 해줘 생기를 되찾게 해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자가치유력을 높이려면 혈액 안에 0.9%의 염분이 있어야 합니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의 몸은 체내의 염분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신호로 몸의 주인에게 소금의 보충이 필요한 시점을 알려줍니다. 이상하게 자주 어지럽거나 무기력해지고 잦은 두통이 생기며 위염, 대장염, 비염, 전립선염 등 다양한 만성염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가스가 잘 차고 더부룩함을 느끼는 등 다양한 신호를 줍니다. 실제로 더운 여름이나 외부에서 자주 일을 하시는 분들은 땀을 많이 흘렸다 싶으면 물과 함께 소금을 챙겨 드십니다. 이렇게 하면 땀으로 배출된 염분을 다시 보충해 또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되거든요. 몸속 염분의 역할은 중요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외 활동이 잦거나 땀의 배출이 많은 활동을 자주 하는데 갑자기 몸이 힘들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느껴지면 병원에만 의존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자가치유력을 높이기 위해 혈액 내 0.9%의 염분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럼 염분 0.9%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물 1리터당 소금 9g, 대략 2분의 1티스푼 정도의 소금을 넣어주면 0.9% 염분의 물이 됩니다. 이것을 2리터 정도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염도계를 구입하셔서 염도를 체크해보시면 쉽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일 물을 2리터를 마실 필요가 없기도 하고 음식을 통해서도 소금은 섭취되기 때문에 그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면 수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보통 대소변이나 땀, 눈물 등으로 소금이 배출되는데 화장실 가는 횟수와 땀을 흘리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나타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상황과 신체에 맞게 소금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다든지 염분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을 보인다든지 평소 저염식으로 음식을 먹는다든지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0.9%의 염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또한 염분은 육류보다 채식 위주로 먹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평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은 별도로 소금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소금 섭취 및 활용 방법에 대한 꿀팁 대방출.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에 소금을 넣으면 쓴맛이 부드러워지고 향이 살아나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으로 양치를 하면 살균작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는 것도 잇몸 건강과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소금물로 머리를 감으면 각질과 비듬 제거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소금물로 목욕을 하면 기름기, 먼지, 노폐물을 없애주고 향균 작용, 보습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소금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모두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기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천일염을 선택하세요. 천일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소금입니다. 하지만 이런 천일염을 드시려면 간수를 빼내시고 드셔야 하는데요. 천일염 간수 속에는 미세 플라스틱과 불순물이 있어 섭취하기 전 반드시 간수를 빼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간수 빼내는 작업은 천일염 포대 자루 밑에 몇 개의 구멍을 뚫어 간수가 빠져나가도록 해두면 되는데요. 분명 이것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소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중에 꽃소금, 맛소금, 핑크소금, 죽염 등 다양한 소금이 있는데 꽃소금은 천일염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한 깨끗한 소금입니다. 하지만 불순물과 함께 몸에 좋은 미네랄까지 모두 제거한 소금이라 나트륨 함량만 높은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맛소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화학 조미료를 섞어서 만든 소금이죠.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제된 소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핑크 소금입니다. 핑크 소금은 나트륨 함량은 일반 소금보다 적고 몸에 좋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소금입니다. 소금의 색이 분홍색을 많이 띨수록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은 뒤 가마로 9번 구워낸 소금입니다. 이것만 봐도 시중에 판매하는 소금을 이용하시려면 핑크 소금이나 죽염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면 혈액 내에 0.9% 염분을 맞추면 도대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질 좋은 수면은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 체내에 흡수되면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멜라토닌이 졸음을 유발하여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천일염 소량을 섞어서 드셔보세요. 꾸준히 마시면 분명 숙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평소 기도가 막혀서 코골이 증상이 심한 분들 역시 소금물을 꾸준히 마시면 코골이 증상도 줄일 수 있고 신체 점막 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소금물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 건강은 정신은 물론 뇌도 건강해야 우리 삶도 건강해지는데요. 또한 뇌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행복지수나 대인관계 일처리도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소금에는 필수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 뇌의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뇌세포의 정보 처리 과정이 개선되어 집중력 향상과 기억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뇌가 좋지 않으면 정신은 물론 육체가 굳기 시작하면서 치매뿐 아니라 공황장애, 정신분열 등 각종 뇌 관련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내 소금이 부족하면 근육 조절이 잘 안돼서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의욕 없이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서 걷기 운동, 허리 돌리기 등을 같이 하면 좋습니다. 걷기 운동은 발에서 뇌까지 연결된 신경들을 자극할 수 있어서 두뇌 활동에 더욱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혹시 요즘 유독 간식거리를 찾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 드신 적 없으신가요? 이건 역시 체내 염분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짜게 먹으면 살찐다는 말보단 오히려 염분이 부족해서 살이 찔 수도 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상하게 살이 빠지지 않는 것 같다면 소금을 섭취를 하면서 해보세요. 예상외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꾸준한 소금 섭취는 탈모 및 노화, 주름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는데 이때 무작정 수분 흡수를 위해 물을 마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내에 염분이 부족하다면 물을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먹는 족족 흡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어 탈수 증상은 물론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지며 피부염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 피부에 이상 신호가 보인다면 그것 또한 염분 부족의 신호랍니다. 또 탈모가 심해진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소금물을 섭취하면 머리카락에 생기가 돕니다. 다섯 번째, 심장마비나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소금을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러나 소금이 오히려 심장병 위험을 낮추고 소금이 부족할 경우 심장마비나 심장질환에 따른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소금을 적게 먹은 사람이 많이 먹은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체내 0.9%의 염분을 유지하면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아시죠? 그렇다면 염분이 우리 몸에 과다하게 섭취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없을까요? 가장 간단하게 확인되는 현상이 바로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잠에 쉽게 들지 못하거나 딸꾹질이 자주 나거나 얼굴에 홍조가 심해지면서 뾰루지가 생긴다면 몸속 염분이 과해 심장에 무리를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금 섭취를 중단하고 코코아나 커피, 상추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위장이 안 좋아질 때는 단 것이 계속 생각나고 묽은 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게 됩니다. 이럴 땐 조청, 설탕 등이 들어간 단 음식을 따뜻하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간담이 안 좋을 때는 몸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오렌지 주스나 매실 주스와 같은 것을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소금의 역할과 효능,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체내 염분 0.9% 유지로 자가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꼭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구독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슬쩍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